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8일입니다. 요청하신 미국 주식들, 최신 소식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와, 이거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죠. 핀테크부터 뭐 헬스케어, 미디어, 소비재까지 정말 시장의 여러 단면을 볼 수 있겠네요. 저희 목표는 지난 24시간,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 10월 27일 기준으로 이 기업들에 대해 나온 정보들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그 의미를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한창이라서요. 관련 소식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게 단순히 실적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기업들의 전략 변화나 M&A 움직임, 또 시장의 기대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함께 봐야 하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정보들을 좀 엮어서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뜨거운 건 실적 발표겠죠? 오늘 발표 예정인 기업들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핀테크 분야에서 오늘 10월 28일이죠. 발표가 예정된 두 기업이 주목됩니다. 바로 소파이, SOFI 하고요. 페이팔, PYPL입니다. 소파이는 오늘 장 시작 전에 발표하는데 시장 기대치가 꽤 높아요. 3분기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걸. 0.09달러로 예상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나 증가한 수치예요. 매출 역시 약 8억 9천만 달러, 거의 30%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예상 EPS가 0.08달러에서 0.09달러로 살짝 올라갔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하고 같이 폼 8K, 그러니까 기업 중요 이벤트 공시도 넣을 예정이고요. 소프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상당하군요. 페이팔은 보통 장 마감 후에 발표하죠? 이쪽은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페이팔의 경우는요. 핵심은 그 거래 수익, 트랜잭션 레베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예상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신임 CEO 체제하에서 나오는 첫 실적이라는 점이죠. 시장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마진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 방향성, 그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역시 관련 내용을 담은 폼 8-K 공시를 낼 걸로 보이고요. 오늘 이 두 핀테크 기업 실적이 어쩌면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핀테크 중에서는 이미 실적을 발표한 것도 있지 않나요? 랜딩클럽, LC 말입니다. 네네. 랜딩클럽은 지난주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좋은 실적, 그러니까 소위 어닝 비트를 기록했죠. 주당 순이익 EPS하고 매출 모두 예상치를 넘었고 특히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37%나 증가한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핀테크 대출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LC는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런 우려를 좀 해소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와, 이미 좋은 성적표를 받은 것도 있고 오늘 또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는 것도 있군요. 다른 핀테크 기업들은 좀 어떤가요? 코인베이스, 코인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폭을 좀 봤죠? 맞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오르면서 코인베이스 주가도 최근에 한 10% 정도 상승했어요. 실적 발표는 아직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로 예상되고요. 분석가들은 전년 대비 67% 이상 증가한 EPS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투자은행은 목표 주가를 404달러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최근 10월 25일쯤에요. 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도했다는 공시, 폼4라고 하죠. 내부자 거래 보고가 나왔다는 점이에요. 어, 주가는 오르는데 내부자들은 팔았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뭐 단기 급등에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단순 차익 실현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대한 어떤 해지, 위험 회피 차원이거나 혹은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시각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좀 상반된 신호들이 교차하고 있다는 점,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블록, SQ의 경우에는 최근 음식 배달 플랫폼 그러퍼블하고 파트너십 소식이 있었고 또 내부자나 주요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 계획, 폼 144라든가 지분 변동 공시, 스케줄 13GA 같은 게 여러 건 제출됐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와, 핀테크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네요.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인 업스타트, UPST, 로빈후드, HOOD, 어펌,
AFRM 같은 것들은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뉴스보다는 실적 발표 자체에 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분위기군요.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업스타트는 그 AI 기반 대출 모델, 로빈후드는 사용자 활동성, 어펌은 파나틱스와의 파트너십 효과,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 때 주목받을 포인트들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은 헬스케어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워낙 범위가 넓은데 먼저 원격 의료 쪽부터 보죠. 텔레덕, TDOC, Amwell, AMWL, 힘센허스, HIMS, LifeMD입니다. 이 분야는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조용한 모습이에요. 텔레닥은 내일 10월 29일에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MOL은 어제 11월 4일로 발표일을 확정했습니다. 힘센 헐스는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분석하고 옵션 시장에서 좀 이례적인 움직임이 관찰된 점이 특징입니다. 11월 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라이프 MD는 어제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의 원고 마감일이었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정말 뜨거웠던 곳은 역시 대형 제약사, 특히 일라이릴리, LLY였죠. 와, 지난 24시간 동안 뉴스가 아주 쏟아졌던데요. 네, 일라이릴리는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안과질환 관련 바이오텍 기업인데요. 어드베론 바이오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발표입니다. 주당 최대 12.47달러, 꽤 큰 규모의 M&A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무려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어요. 이건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걸 넘어서 앞으로 나올 신약들의 성공에 대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와, 인수하고 대규모 투자 발표만으로도 굉장한데 임상 데이터 소식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궤양성 개장염 치료제 옴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걸 넘어서 환자들이 느끼는 장절박증, 그러니까 갑자기 화장실 가야 하는 그런 증상까지 개선했다는 새로운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죠. 내일 10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야, 일라일릴리가 정말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경쟁사인 노보 노르디스크, NVO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나요? 네, 노보 노르디스크는 지난 24시간 동안 자체적인 큰 뉴스는 없었습니다. 주로 일라일릴리 관련 기사에서 경쟁사로 언급되는 정도였고요. 실적 발표는 11월 5일 예정입니다. LLY의 이런 움직임이 NVO에게는 분명히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겠죠. 헬스케어 기술 쪽은 좀 어떤가요? 덕스미티, DOCX 하고 비바 시스템스, VEVE인데요. 이쪽도 비교적 조용히 있습니다. 덕스미티는 다음 주 실적 발표 앞두고 별다른 뉴스는 없었고요. 위버 시스템스는 기업 자체 뉴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이 좀 포착됐어요. 포커스 파트너스 애드바이저 솔루션스라는 곳이 위버 주식을 새로 매수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반대로 PKO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매도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종종 있는 일이라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부동산 기술 기업들도 요청 목록에 꽤 많았는데요. 오픈도어, OPAN, 진로, G, 코스타그룹, CSGP 이런 데가 눈에 띕니다. 오픈도어는 어제 주가가 꽤 올랐죠. 네, 오픈도어 주가가 어제 한 3% 이상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투자자들 관심이 몰렸다는 증거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상승세가 계속 될 수 있을까?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매출 총이익률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순손실 상태라는 점, 또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6달러로 제시한 점 등이 분석 기사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진로랑 비교하는 기사도 좀 흥미로웠어요. 실적 성장 자체는 진로가 좋았는데 주가 흐름은 오픈도어가 압도적이었네요. 그렇죠. 최근 3개월 반 진로 주가는 5.8% 하락했는데 반면에 오픈도어는 무려 240%나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코스타그룹, CSGP도 주목해야 합니다. 부동산 데이터하고 분석 분야의 강자인데 최근 오픈하이머 에셋 매니지먼트 같은 기관이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매출이랑 이익 모두 성장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동산 기술 기업들 예를 들어서 EXPI, RKT,
FNMA 같은 곳들은 대부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최근 24시간 내에 큰 소식은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FNMA는 내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APPF는 모레 발표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분야는 개별 기업 실적 발표와 함께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 믹 스트리밍 분야도 한번 살펴보죠. 뉴스콥, NW하고 컴캐스트, CMCSA에서 좀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네요. 네, 뉴스코프는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리고 특정 종류의 주식 발행은 중단한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컴캐스트는 스페인어 사용자를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 나우TV 라티노를 확장한다는 소식하고 또 2026 동계올림픽 후원 선수 명단을 발표하는 등 사원 및 마케팅 활동 소식을 알렸습니다. 반면에 디즈니, 로쿠, 워너브러즈 디스커버리, 넷플릭스 이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군요. WBD는 계속 M&A 루머가 돌고 있고요. 맞습니다. 디스니는 그 행동주의 투자자 트리안 매니지먼트 관련 기사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된 정도고요. 로크는 실적 발표 10월 30일인데 이걸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WBD는 지난주부터 나온 M&A 가능성 루머가 여전히 시장에 떠돌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요. 넷플릭스는 지난주 발표한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그 여파를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분야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향후 콘텐츠 전략 발표 같은 걸 기다리면서 다소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보험 쪽은 좀 어떤가요? 레모네이드하고 프로그레시브에 대한 애널리스트 이견이 나왔군요. 네, 파이퍼 샌들러는 레모네이드에 대해서 중립 의견하고 목표 주가 18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시장은 11월 5일 실적 발표에서 고객 성장세하고 손해율 개선 여부를 확인할 거고요. 반면에 프로그레시브는 웰스파고로부터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225달러로 올리고 비중 확대 의견, 그러니까 시장 판경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꾸준한 보험료 성장하고 안정적인 마진을 높이 평가한 거죠. 근데 히포홀딩스, HIPO는 옵션 시장에서 좀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콜옵션,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것에 베팅하는 파생 상품이죠.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주가 방향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기 변동성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올스테이트 ALL은 11월 6일로 실적 발표일을 확정했고요. 중고차 시장으로 가보죠. 카바나, CVNA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네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내일 10월 29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매체에서 이번 주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일 종목 중 하나로 꼽고 있어요. 심지어 CNBC의 유명 진행자죠. 짐 크레이머는 카바나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것, 영어로 blow the doors off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아주 높은 상황이라서 실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두올링고, DUOL, 나, 카맥스, KMX는 상대적으로 조용했고요. 가구 및 홈퍼니싱 쪽은 RH에 대한 좀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군요. 네, 와이스 레이팅스가 RH에 대해서 보유, 홀드 등급, 그것도 C-등급을 부여했고요. UBS도 최근 실적 전망 약화를 이유로 목표 주가를 낮추고 매도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관세 부담 우려 같은 것도 제기되고 있고요. 반면에 웨이페어, W는 실적 발표가 임박했거나 어쩌면 이미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월 27일 예상이었거든요. 러브색, LOVE, 윌리엄스-소노마, WSM, 라지보이, LZB 등은 지난 24시간 내에 큰 뉴스는 없었습니다. 음료 및 커피 분야도 경쟁이 치열한데요. 스타벅스, SBUX가 좀 시끄럽네요. 노동조합 파업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리스타 노조가 연중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레드컵 데이 전후로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계약 없으면 커피도 없다, 이런 구호를 내걸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연말 대목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짐 크레머 같은 시장 분석가는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고 인베스팅닷컴은 이번 주 매도할 주식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좀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스타벅스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아 보이네요. 반면에 벨브링 브랜즈 BRBR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셀시우스 CLH도 JP 모건이 긍정적 의견을 유지했군요.
더치브로스 BROS는 신메뉴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되었고요. 맞습니다. 벨윙 브랜즈는 그 단백질 기반 스낵 같은 걸로 성장세를 보이면서 번스타인이나 스타이플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더치브로스는 계란 기반 아침 메뉴 출시가 브랜드 이미지나 운영 효율성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틀리, OTLLY는 내일 10월 29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펩시코, PEP는 새로운 기관 투자자가 진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류 및 신발 분야입니다. 여기는 아주 활발한 소식들이 많았네요. 특히 나이키, NKE의 투자자의 날 행사가 중요했죠. 네, 나이키가 어제 투자자의 날을 열고 향후 성장 전략하고 재무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D2C, 그러니까 다이렉트 투 컨슈머, 자체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하고요. 에어맥스, 다이내믹 같은 신제품 혁신, 그리고 여성 및 러닝 카테고리에 대한 집중 투자입니다. 특히 온앤온이나 호카, DK와이크 같은 신흥 강자들의 부상을 의식하면서 자신들의 강점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하고 기술 혁신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발표 후에 여러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소폭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관련 내용을 담은 폼 8K 공시도 제출됐습니다. 아, 경쟁사들의 약진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마침 온홀딩, 온온도 큰 계약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는 세계 최정상급 테니스 스타, 가상으로 플레이어 X라고 하죠. 이런 선수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스폰서십이 아니고요. 선수 이름을 딴 새로운 테니스와 라인을 공동 개발해서 출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브랜드 인지도하고 전문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데커스, DCKS도 호카 브랜드 덕분에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티펄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계속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호카 브랜드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UGG 브랜드 역시 겨울 시즌 앞두고 수요가 견조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나이키조차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호카의 성장을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룰루레몬, LUU도 이탈리아 밀라노의 새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웰리스 앱과 제휴하는 등 꾸준히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의류 신발 분야는 정말 역동적이네요. 마지막으로 의료 미용기기 쪽, 인모드, INMD하고 바우슈 헬스, BHC인데 이쪽은 내일 BH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BHC는 내일 10월 29일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회사인 솔타메디칼 부문의 성과도 함께 발표될 텐데요. 최근 잭스 등에서는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모드는 11월 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로서는 좀 조용한 상태입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자, 정리해보면 오늘은 소파이, PYPL, CSGMP 실적 발표가 핵심이고 내일은 CVN의 OTLY, BHC, TDOS 등이 줄줄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나 나이키처럼 큰 전략적 움직임을 보인 기업도 있었고 온이나 데커스처럼 시장의 주목을 받는 신흥 강자들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도 스타벅스처럼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곳도 있었고요. 그렇죠.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요청하신 이 기업들의 현재 상황하고 단기적인 주가 동력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실적 시즌인 만큼 발표 결과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단순한 숫자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코멘트나 향후 전망 제시 내용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는 지점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처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라는 단기 호재에도 내부자 매도가 나오는 경우, 혹은 카르바나처럼 엄청난 기대감 속에 실적 발표를 앞둔 경우처럼요. 당신께서는 오늘 살펴본 이 다양한 기업들 중에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나 단기적인 뉴스 흐름과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장기 가치 사이에 가장 큰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주가가 오를 곳을 찾는 것을 넘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시장의 열기와 실제 펀더멘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게 투자의 핵심 중 하나겠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